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명 다 하고 이제 묘지기에 F1 프리쇼가 시작될 겁니다. 아, 신난다. 와, 그래서 D는 divisibility problem, 그러니까 그 약수 배수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 약수 배수의 정의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양의 정수 A랑 B를 조금만 더 키워보자. 읽기 좋은 게 아이씨 줌이 되네 이제. 양의 정수 A랑 B를 받아서 딱 한 가지 연산만 할 수 있어요. A에다가 1을 더한다. 라는 딱 한 가지 연산만 할 수 있어요. 그 연산을 해서 하고 싶은 건 A가 B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를 B의 약수로 만들고 싶은 거죠. 배수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10의 4잖아요. 10의 4라는 건 그 플러스 1 해가지고 12의 4가 되면 배수가 되죠. 여기 13의 9는 플러스 1을 5번 해서 18의 9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쪽을 보면은 A랑 B가 상당히 커요. 10의 9제곱 정도까지 돌아가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잠깐 펜을 입력을 막 A는 1이고 B는 99999999999다. 네, 9개 맞죠? 1을 9999999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그 플러스 1을 갖다가 999999998번 해가지고 이 A가 B로 나눠 떨어지도록 이 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 연산을 실제로 실행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고 이 답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 그 A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B의 배수를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정확히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가 그냥 B의 배수로 처음에 들어오면 그냥 0을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92가 46의 배수니까 한 번도 연산을 안 해도 된다라고 0을 출력하면 돼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B보다 큰 그러니까 A 이상인 B의 배수를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A B 이 부분을 자르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자르는 거죠. 왜냐면 그 B를 넘기는 부분은 잘라도 그 B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니까 일단 이거를 이만큼을 놓고 잘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B의 약수로 만들려면 어 B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만큼을 더하면 될 거예요. 이만큼을 더하면 정확하게 B의 약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가까운 약수가 되겠죠. 딱 이만큼 그러니까 딱 그만큼 먼 만큼만 넣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 0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럼 그냥 if문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부분이 전부 다 했는데 그 B다. 그렇다면 플러스 B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0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해보고 이거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if문으로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사망연산자로 출력해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어떻게 했냐면 저는 3학년 선자를 썼는데 전혀 읽기 좋지 않은 문제죠. 이거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코드인데 어 이렇게 짜지 마세요. 아니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걸 그냥 주르륵 쳐놨을 뿐이고 이거보다 간단한 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그 A를 B로 나누면 몇인지를 보고 그만큼을 빼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수로부터 A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푼 게 이 식이죠. 그러니까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여기 이 보드에서 한 건 이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놓고 이거를 통해서 그 B까지 가는 거리를 구했다면 저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A가 여기 있고 뭐 B가 어떤 수일 때 그거보다 큰 B의 배수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를 구하는 게 저 코드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일단 어떤 식으로 풀어도 그 답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풀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답이 아니 괸트는 치우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코드는 아쉽게도 핵이 안 됩니다. 아니 당연히 핵이 안 되지. 오버플로 발생 안 하겠네. 아쉽다. 아니 내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짰을 것 같아 이거를? 이게 되게 취약해 보이잖아 저기. 안 취약해. B를 나눴다고 곱하는데. 난 나눈 다음에 곱한다고. 나눈 다음에 곱한다고. 난 곱한 다음에 나누는 그런.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너 방금 내 코드 보면서 핵할라 그랬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친절하게 코드를 알려주면서 뭐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바꿈 안 했다고. 어? 출바꿈 안 했다고 말하려 했는데. 뭐라네? 출바꿈. 했네. 왜 또 핵할라 그랬어? 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아쉽게도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전 이미 B로 나눈 다음에 곱했어요. 터질 리가 없어요. 곱한 다음에 B를 더했는데 그래봤자 20억이어가지고 안 터집니다. 아 참. 이 사람들 남의 코드를 터뜨리려고. 이거는 코드 프로세서 지원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 활동이라고. 참. 내 코드는 튼튼하다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조합론 쪽 문제죠. K번째 뷰티풀 스트링을 찾는 문제인데 뷰티풀 스트링이라는 게 뭐냐면 그
2보다 큰 n개, 그러니까 길이가 n인 스트링을 잡는데, 거기서 그 스트링이 a가 n개 있고, 아니 정확히는 a가 n-2개 있고 b가 2개 있는, 그러니까 b가 2개고 나머지는 다 a인 그런 스트링을 이런 뷰티풀 스트링이라 그래요. 근데 뷰티풀 스트링을 보면은 이 n은 5짜리, a가 3개고 b가 2개인 n은 5짜리 뷰티풀 스트링은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순으로 나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i번째, 그러니까 k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n이 주어질 때 우린 여기서 k번째 스트링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만약에 n이 5고 7번째 스트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죠. 이게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역시 이걸 쫙 다 만들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n이 한 10만 개쯤 되고 n 제곱이면 100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 위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걸 찾는 방법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DP를 하는 경우에는 막 n 곱하기 3칸짜리 배열을 만들게 되겠죠. n 곱하기 3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열에 왜 3칸이냐면 앞에서부터 0, 1, 2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b를 몇 개나 썼느냐에 대한 배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n개, 길이가 0개인 것부터, 길이가 0개고 여기 하나죠. 길이가 0개고 b를 몇 개 쓴 거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주르륵 진행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채워놓고 어떤 어떤 스트링을 구할 때 이거의 몇 번째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스트링 앞에서 뭐 했냐, 이걸 가지고 이거의 몇 번째 아니면 이거의 몇 번째,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번거롭고 어려운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풀었지? 아니지? 너 이거 혹시 이렇게 풀었어? 홍은기 선생님? 어디 갔어 얘? 뭐야, 칠판에 끄적끄적 하더니 어디 갔어?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 들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좀 고급 기법을 사용한 좀 어려운 방법인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규칙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겼죠? 잠깐만 캡처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좀 위에서부터 좀 뜯어봅시다. 보면은 처음으로 B가 나오는 게 어디인가에 대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처음으로 B가 나오는 건 네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은 세 번째에서 B가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은 두 번째에서 B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은 첫 번째에서 B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B가 어디서 나올지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쌓아가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B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단 처음으로 B가 등장하는 곳을 알았으면 그 이후로 그 다음 B, 그러니까 두 번째 B가 어디서 등장하는가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입니다. 이건 좀 다른 색으로 해보자. 하나, 둘. 아예 이 A가 아니라 B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서 B를 만들 때 썼던 그 숫자. 그러니까 1, 3, 6, 10 이렇게 개차 수열 일단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란다. 등차 수열의 합이죠. 첫 번째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두 번째 거의 위치를 그 첫 번째 거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가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고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두 칸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처음으로 등장한 위치를 1, 2, 3, 4 이런 순위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면서 이번 것까지 나오려나 하고 계속 더해 보고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이용해서 두 번째 B의 위치를 찾으면 그 전체 스트링에서 첫 번째 B는 여기고 두 번째 B는 여기다라고 알면 이 스트링 전체를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스트링이 이런 형태일 거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전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니까 K를 처음에 마이너스 1을 한 건 그 처음에 숫자 세는 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1부터 n까지 i를 계속 더해가면서 1, 3, 6, 10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B가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요. 그러면 일단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두 번째 B가 들어가는 위치를 첫 번째 B의 위치를 찾을 때 썼던 거랑 그냥 첫 번째 B의 위치랑 그리고 쓰고 남은 걸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두 칸, 이 전체가 A인 스트링에서 딱 두 칸만 B인 걸 알죠. 그래서 정확히 두 칸에 대해서 어디가 B인지를 찍어 놓고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은 가장 쉬운 풀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일 거고요. 뭔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하기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굳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러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1, 2, 3, 4, 5, 6, 7, 8을 더했을 뿐이니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인트 오버플로우는 발생했. 너무 아쉽다. 너 설마 내 코드에서 또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K의 범위가 2 곱하기 11 구순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해결할 수 없어. 너무 아쉽다. 아니 내가 그걸 당연히 보고 했지. 그럼 안 보고 했겠어? 난 안 봤거든. 넌 안 봤어? 넌 안 보고 했는데 어떻게 안 틀린다? 저 심지어 B 한번 틀렸어요. 왜냐면 여기 밑에 디버깅 하려고 B1, B2 위치 찍어놨는데 이거 아하.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기준이요? 딱히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능한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엔 정확히 두 개니까 정확히 딱 이만큼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전 이거 보고 그냥 DP로 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DP를 적용해가지고 그냥 모든 경우를 다 세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귀찮네. 그리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작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좀 셀 수 있다고 셀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 B의 위치만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이걸 보고 한번 읽어보고 B가 그러니까 A랑 B만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이 처음으로 B가 나오는 위치가 이렇게 느리게 앞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B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에 따라서 일단 이 위에서랑 아래로 이 위에 있냐 그 아래에 있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P로 푸는 방법 연습. 이거 좋네요. 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DP 알고리즘 가지고는 이거를 풀어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수록 그럴수록 그 접근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되게 그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문제다 아니면 뭘 해야 한다 아니면 뭐 어떤 기법을 적용하면 풀릴 것 같다 그런 게 좀 네, 그런 게 좀 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부터는 자전거가 고장나서 자전거를 들고 가다가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디를 봐야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은 해보고 안 되면 해답 좀 보고 다시 공부해보고 비슷한 거 다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관찰을 전문적으로 하는지 아 됐고 그 다음 문제 터너리 XOR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문제풀이 자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학적으로 깔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린 삼진수를 깔끔한 그리디. 만들려고 해요. 삼진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삼진수가 주어집니다. 삼진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3이 늘어날 때마다 한 칸 늘어나는 그러니까 3배가 될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나는 그런 수 체계를 삼진수라 그러죠. 뭐 그러니까 앞자리가 뒷자리보다 3배 큰 거죠. 한 자리 갈 때마다. 그런데 어떤 숫자 x를 받아요. 그게 삼진수죠. 그 삼진수를 받는데 우리는 이 삼진수에서 XOR 오퍼레이터 이거를 정의합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길이 n인 a랑 b 사이에 XOR를 하면 ai랑 bi 각각 자릿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를 그 이런 A XOR B라고 한다.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연산을 해보면 1022 1 1022 21210 21210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연산을 직접 해보면 여기다 더해서 3이니까 0이고 더해서 1이니까 1이고 더해서 4니까 1이고 더해서 3이니까 0이고 더해서 2니까 2고 맞나? 110이 어? 뭐야
2가 아니라 첫 글자리 1이었네. 아, 됐어. 옮겨 놓은 거 가지고는 맞게 풀었어. 이런 식이에요. 아, 몰라. 됐어.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맞게 풀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숫자 x를 받아요. 그리고 x를 받는데 그 x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2, 0, 2, 2, 0, 1, 0, 2, 1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하느냐? A랑 B라는 다른 삼진수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A랑 B를 exclusive OR 하면 X가 되도록. 대신에 max A, B 이 두 수의 최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둘 중에 큰 쪽이 가능하면 가장 작아지도록. 이런 그 삼진수 A, B를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X, 2를 받으면 이런 11111, 11111 이런 식으로 두 개를 XO하면 2가 되고 이 합이 아니라 그 이것들의 최대값이 최소인 이런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거예요. 둘의 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은 받아올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2 더하기 2하고 4가 되면 앞으로 받아올림을 하잖아요.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그 각각 자릿수에서 뭘 하든 그 이 안에서 뭘 하든 그 앞자리에 영향을 안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숫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는 x의 어떤 숫자 0, 1, 2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일단은 0이 주어졌어요. 어떤 자릿수가 0이에요. 어떤 숫자에. 그러면 우리는 0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0,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1, 2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2, 1도 있는데 이건 1이랑 같은 거니까 생략해 둡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두죠. 1, 0으로 만들 수 있고 2, 2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2는 1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2,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비트가 아니죠. 어떤 삼진수 한 글자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그 0, 1, 2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가능하면 숫자를 작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0을 만들 때는 0, 0으로 만드는 게 항상 이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1, 2를 지웁니다. 그리고 2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에 2를 주고 다른 쪽에 0을 주는 게 둘 다 2를 주는 것보다 더 작아지죠. 항상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2인데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근데 보면은 이걸 하는 게 더 좋을까? 이걸 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좀 이따가.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걸 한번 풀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 입력이 지금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입력이거든요. 211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첫 자리가 2니까 이건 11로 나눌 수 있고 2, 0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글자는 항상 2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단은 1로 나누는 게 더 최대값이 적어지냐 2, 0으로 나누는 게 더 최대값이 적어지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2, 0이면 그 이쪽이 어떤 수가 되든 이거보다 작고 이거는
1로 시작하는 뭐보다 이게 훨씬 크잖아요. 항상. 훨씬은 아니고 항상 크잖아요. 이 2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0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는 1, 2를 해요. 처음으로 2가 주어질 때. 일단 1, 2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1을 받았어요. 1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을 받으면 항상 이거밖에 없죠. 1, 0. 1, 0을 줍니다. 그럼 줬으면 근데 이걸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고 나서는 이 2를 어떻게 나누냐의 폴리시가 달라져요. 여기서 1, 2를 주는 수가 있고 아니면 0, 2를 주는 수가 있죠.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1, x랑 이쪽이 반드시 크니까요. 그러니까 큰 쪽이 작아지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1, 0, x랑 생각을 해보면 이건 우린 앞자리에서 1, 0을 한번 골랐으면 이 위쪽이 더 크리라는 건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쪽에다가 최대한 작은 걸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0을 주고 1을 이쪽에 2를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큰 자릿수에서 2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최대한 작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1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앞에다가 더 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이 자리에서 다른 쪽보다 더 커지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무리 커도 이것보다 커지지 않으니까 항상 이쪽에 작은 걸 주고 이쪽에 큰 거를 주는 게 최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한 번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그 무조건 한쪽에 몰아줍니다. 작은 쪽에 1, 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일단 한 자리씩 처리를 하는데 이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게 언제냐. 왜냐면 처음으로 1이 나오는 순간부터 양쪽에 고르게 주는 게 아니라 그 1을 안 준 쪽으로 몰아서 주니까. 그래서 넌 왜 별표를 그렇게 열심히 치고 있냐. 그래서 심심해. 이 문제 전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스트링을 받고 앞에서부터 1이 처음으로 어디 등장하는지를 보고 1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1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여기 하나 더 0, 1 1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고 1이 처음으로 등장한 다음에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코드를 짤 때 어떻게 짜면 되냐면 이 1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을 체크를 하고 그 이전이랑 그 다음을 따로 디자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일단 처음으로 1이 어디서 등장하는가를 일단 구해 놓습니다. 처음으로 1이 등장하는 곳을 구해 놓고 이거 말고 검색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1이 등장하는 곳을 구해 놓고 그 이전까지는 양쪽에 나눠서 주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1이 등장한 곳에서는 1, 0을 주고 그 다음으로는 그 처음에 1, 0 안 준 곳에 몰아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A, B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D번인데요. 선생님, 저 D번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아니, 잠깐만. 문제를 안 읽고 해석하려는 쪽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문제를 읽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않냐. 아, 됐고 빨리 설명이나 해. 난 그 문제를 안 일단, 읽고 푸는 거의 이점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무 많이 들었어, 이미. 일단, 일단, 요는, 그러니까 이 D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뭐, 원형으로 이제 막 숫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음. 저게 동물의 어, 종류죠. 있는데 이게 N번까지 있고, 이제 각 동물의 종류 같은 것들이 다 쭉 서 있고, 1번이랑, 좀 다르게, 1번이랑 N번은 이제 서로 붙어 있는, 네. N-1, 이런 상황에서 딱 하나의 요구 조건만 만족하는, 아니, 얘네들이 이제 번호를 하나 줄 겁니다. 뭐, 1, 2, 1, 1,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막 줄 건데, 음. 어떻게 주고 싶냐면은, 이제 서로 인접해 있는 동물이 서로 다른 종류면은, 음. 이 번호도 다른 번호여야 된다. 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이 동물들한테 번호를 하나씩 새로 부여를 해달라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1번과 1번이 같은 동물이니까 얘네는 같은 번호를 줘도 되지만, 1번과 3번이 이제 다른 동물인데, 이 3번한테 둘 다 1번을 주면은 안 된다, 이거. 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 번호를 새로 매길 때, 이 어떤 최대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부터 1, 2, 3, 4 이렇게 번호 줬을 때. 네. 그러면 이거가 최소가 되도록, 음. 최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이제 번호를 매겨주세요가 이 문제이고요. 네. 이거는 그 케이스를 잘 나눠보면은, 이 최저값은 항상 3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거 답이 1인 경우랑, 답이 2가 되는 경우랑, 이 1과 2 둘 다 안 되면 답은 무조건 3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음. 각각을 따져보면 됩니다. 1인 경우는 뭐 그냥, 모든 여기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같은 동물이어가지고 번호 하나만 매겨도 되는 경우, 음. 지금 번호가 뭐지? T인가? TI가 전부 같은. 그러면은 이제 K를 1로 해놓고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이거가 문제인데, 여기서 또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n이 짝수일 때. 그렇죠. 약수일 때. 짝수면은 이제, 짝수면은 이제 무조건 이 번호, 인접한 그 동물이 다를 때 번호를 다르게 매길 수 있는데, 어떻게 매기면 되냐면은, 그냥 순서대로 매기면 됩니다. 1, 2, 1, 2, 1, 2. 음. 이렇게 이제 내 옆에 있는 동물이 뭐 나랑 똑같은 동물이든 다른 동물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번호를 다르게 줘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최소한 그 서로 다른 동물이 그 답이 1이 안 됐으니까 서로 다른 동물 쌍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숫자를 최소한 두 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별이 있는 거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음. 그러면 이제 그 제 n번째 끝에랑 이제 첫 번째랑 인접해 있는데 얘네 둘도 서로 다른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n이 짝수면은 이제 무조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고요. 근데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어쩔 거냐? 그럼 홀수일 때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풀 때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11111 이렇게 번호를 주다가 중간에 한 번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한 번 틀어주게 되면은 마지막 n번째 숫자는 그 1과는 다른 숫자가 돼가지고 얘네들끼리도 서로 다른 숫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과 2만으로 모두 숫자를 매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여기 두 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숫자가 정성은 이제 동물 번호죠. ti랑 t i 플러스 1이 같으면 같은 숫자면 이제 여기서 한번 똑같은 숫자를 두 번 등장시키게 만들 수 있죠. 이제 이 i 플러스 1이 사실 이제 i가 n일 때도 고려해줘가지고 이제 i 플러스 1에 뭐 n으로 나누고 뭐 뻘짓 해가지고 어쨌든 인접해 있고 번호가 같은 쌍이 있으면은 이제 n이 2로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두 개의 경우도 모두가 포함 안 되면은 답은 3이 될 수밖에 없고 3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2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1, 2, 1, 2 쭉 가다가 n번째 숫자에서 3을 매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숫자 3개로 이제 모든 케이스 전부 다 커버하는 번호로 매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아, 나 어디 잘못했는지 알겠다. 아이씨.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부분. 아, F에 다 꼬라박고 남은 시간으로는 저걸 찾을 수 없었어. 그니까, 그냥 대충 때려박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그냥 1번에다가 1번 컬러 주고,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1번이 안 되면 2번 주고, 그 다음에 1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끝 직전에 2가 되면은, 그러니까 111을 하다가 이렇게 끝 직전에 2가 돼서 그 다음에 3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1이고 서로 다르고 서로 달라서 3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로 커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괜히 저렇게 111, 211 앞에 것만 보면서 하다가 이제 저렇게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두 개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거부터 고민해보는 거죠. 그렇구만. 일단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D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인데요. 이는 트리쿼리인데 이거 굉장히 이는 약간 사전 지식을 요구합니다. 어떤 쪽에? LC를 구할 수 있어야 돼. LCA를 구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풀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해? LC 내가 한 가지 마법의 키워드를 말하면은 너는 간단히 풀 수 있게 될 거야. 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하고 되게 아름다운 방법이 있는데 일단 문제부터 설명하자면은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가. 네. 그 루트가 1인 트리가 있는데
이제 쿼리를 날려가지고 이제 yes or no로 대답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제 질문지에서 노드 몇 개를 준다. 노드 몇 개를 줘가지고 지금 이 체크한 노드들 중에 하나를 결정한 사실 노드 중 하나를 결정 필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노드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게 항상 이득이에요. 어쨌든 그 노드 하나를 고르고 루트로부터 얘까지 가는 경로 하나 만듭니다. 이 결정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입력을 준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거. 이렇게 하나 결정해가지고 경로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 경로랑 그 입력을 줬던 노드들 사이에 거리가 1 이하면은 yes. 얘들은 이제 체크한 노드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경로까지 거리가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노를 출력하고 1 이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yes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그 한 가지 떠올리기 쉽지 않지만 떠올리고 나면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입력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 노드들이 주어지면은 애초에 이 노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노드의 한 단계 위 부모들을 입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의 부모님 애초에 안부를 집합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노드들의 부모님들의 안부만 묻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부모님 노드들 집합이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 노드 하나 잡아가지고 경로를 봤을 때 이제는 이 모든 노드들이 그 경로 안에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를 받고 거리가 1 이내가 이게 아니라 노드 하나 잡아가지고 그 경로 사이에 그 부모님 노드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문제로 바뀌게 굉장히 간단한 LCA 문제가 되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점들의 집합이라나 그것들을 쭉 입력받으면은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맨 처음에 점들을 입력받으면은 그 친구들의 부모 노드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제 얘네들을 그 뎁스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고 뎁스가 깊은 거부터 이제 정확히 말해 이제 루트에 멀리 있는 거 순으로 그게 그거잖아. 어쨌든 뎁스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인접한 두 개 얘네 둘의 LCA를 구하는 거. 그게 다르면 LCA에 그게 피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뎁스만큼 올라갔을 때 그게 안 나오면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부모님 안부를 묻는 문제라고. 부모님 안무를 묻는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드들을 받으면 그 노드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드들의 부모의 안부를 그래서 이제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으로 바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밌네. 이걸 생각을 하기 힘들긴 하다. 약간 어렵긴 하다. 떠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꽤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걸 다 가는 경로를 다 구하면 일단은 길이가 끔찍하게 길어지는데. 사실 저거 굳이 부모로 바꿔가지고 풀 필요 없이 LCA 뎁스 순을 정리해가지고 LCA가 이제 PI거나 PI의 부모거나 둘 중 하나 뭐 판단해도 상관없어 사실. 그 경로를 결정할 때 가장 깊은 거 결정하는 게 항상 이득이고 만약 답이 예스라면.
뭐 어떻게 풀든 LCA로 그 최소 공통조상을 로그 n만에 구하는 테크닉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일단 이 문제 2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와, F1. 그 다음으로 문제 F인데 F는 묘지기가 풀어야, 묘지기가 풀어야 되는 F1. 어 일단 우리는 F번에서 n개의 숫자가 있고요. 그거를 그리고 k라는 숫자를 받아요. 그리고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은 n개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우린 여기서 배열에서 두 가지 연산을 해요. 그 두 가지 연산을 한 결과로 이 배열 안에 있는 적어도 k개의 원소가 같은 숫자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때 가장 작은 k를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오, 정의 정말 간단해. 정의는 5줄로 끝나는 문제. 설명은 5줄이고, 풀이도 그렇게 떠올리기 어려운 편은 아닌데, 왠지 모르지만 틀리고 있죠. 구현이 어디다 칠판 쓰고 있어? 아니, 칠판 안 쓰고 있어. 어, 머리 긁고 있어. 그래. Too much information. 뜨뜨르.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면 됩니까? 뭔가 써볼까? 써봐. 일단 한 가지 관찰로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일단 그 답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AI가 어떤 답이 되는 친구인데, 어떤 답이 되냐 친구냐면은, 그 연산을 통해 가지고 숫자가 K개 이상이 될 예정인 친구인 거예요. 이거를 정해가지고, 그 다른 숫자들을 전부 얘한테 모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쪽을 모아와야 되냐, 큰 쪽을 모아와야 되냐, 아니면 둘 다 모아야 되냐. 둘 다 모아야 되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생기죠. 그래서 얘를 모아가지고, 그, 지금 연산이 가장 작은 숫자를 1 증가시키거나, 큰 숫자를 1 감소시키는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그, K, 뭐라 해야지? 여기 어떤 숫자들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이 다 딸려와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 정답이 되는 이 지점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수 중 하나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아, 그래? 그런 중요한 사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것을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으로 모은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끌고 오거나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게 항상 이득이거나 동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 뭐지? 점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뭐 중간 지점 구하는 그거 있잖아. 뭐였더라? 어떤 지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다른 점들까지 거리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의 정답은 그 항상 이 두 점의 가운 어디를 선택해도 답은 똑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되거나 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점이 홀수기였다 하면은 이 점 가운데 있는 이 친구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항상 최선이 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논리 펼쳐가지고 이 답이 되는 X 지점은 어떤 입력으로 주어진 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일단 양쪽 다 고려하는 거는 잠시 제끼고 왼쪽에서 그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것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값, 여기에, 여기, 얘보다 작은 모든 숫자들을 전부 AI의 마이너스 1로 모아오는데 필요한 비용, 연산 횟수를 계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A가 K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 횟수를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음. 이거를 일단 제 코드 변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비용을 CX라고 하고 이 비용은 뭐 적당히 일단 이거를 쓰기 전에 그거 먼저 해보자. 여기 보면은 각 값들이 변수량이 먼저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AI의 등장 횟수. 라고 정의하면은 이제 AI-1에서 AI를 넘어갈 때 필요한 연산 횟수는 C의 AI만큼 이미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한 숫자 이거만큼을 추가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C, A, I-1부터 적당히 작은 수 0까지 이것들의 합보다 이 값이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넘기는데 필요한 숫자가 이제 더 작으면은 우리는 이 A의 번째 숫자를 K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비용은 이 비용과 얘네들 이쪽으로 몰아태우는 데 드는 비용 CX 이거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CX라는 이 값을 되게 오더 1 수준으로 깔끔하게 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 CX라는 거가 어떻게 계산되느냐를 좀 풀어서 써보면은 앞에서부터 X개 모으면 되잖아. 앞에서부터 K개 모으면 되잖아, 숫자를. 앞에서부터 K기로 모은다고? 음. 숫자가 전부 다 끌고 와야 되는데 앞에 숫자가 몇 개 있든 K기 있거든 뭐 K기보다 많이 있든 이 모든 숫자가 전부 다 딸려와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있던 위치가 뭐 A0, A1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각각이 한 번에 점프해가지고 AI-1까지 이동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비용은 C의 A0 순서 C가 아니구나. 이건 C가 맞고 이건 그냥 A. 왜냐면 거리니까. 플러스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A0 있던 위치에 있던 점들이 모두 다 이제 I-1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는 거고 이것도 A1에 있던 점들이 이제 A-1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어디까지 하느냐 CAI-1까지 1까지 필요 없고 A-2까지 하면 되죠. 어차피 A-1은 0이니까.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그 CX라는 값은 이런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풀어서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이거를 앞부분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건데, 앞부분을 묶어서 생각하면은 K라고 하자. 아니, K 겹치는 뭐가 좋을까? A에 J, 시그마 AJ. J는 0부터 K-1까지. 뭐 K까지. 1이든 2든 상관없어요, 사실. 어쨌든 이 값에다가 AI-1 이거를 곱한 거가 되고, 뒤에 부분은 이 뒤에 부분이 살짝 중요해요, 사실. AI-1까지 해서 C, AJ에다가 AJ를 곱한 것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점들의 좌표 이런 것들이 쭉, 좌표랑 이제 점의 개수 이런 것들이 쭉 주어지면은, 그 특정 지점까지 이 카운트들, 그 점이 몇 번 등장했는지 했던 이 카운트들의 합이랑 그 카운트의 위치, CI 곱하기 카운트에다가 위치 값을 곱한 거, 이것들의 합을 이제 전처리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계산해놨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CX라는 값이 이 전처리에 구해놨던 이 값과 이 값의 합 차이로만 바로 계산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를 CSum이라고 불렀고, 아, CI에 AI-1 라고 불렀고, 이거는 C2라고 되는데, 변수명이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은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쭉 더해 나가면서 단처리로 오더 n급으로 계산해낼 수 있고, 이걸 계산했으면은 C1 곱하기 AI 에다가 뒤에 걸 뺀 이 값이 이거라고 바로 오더 1만에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음, 이게 한쪽에서부터 찾는 거를. 한쪽을 찾는 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반대 양쪽에서 하는 거를. 반대쪽도 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그 더하는 거의 방향이 이제 얘는 0에서부터 i였으면은 이 음, 반대쪽 하는 거는 이제 그 10의 구성부터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음, 걸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 이 개수 조건이 맞는지도 체크해가지고 음,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동시에 오는 거는 이 계산을 똑같이 두 번 해줘야 돼요, 사실. 음. AI 플러스 1. 아, 그러면은 이 앞에서 구하는 거는 이제 CX라고 했으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서부터 오는 건 변수명은 DX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냥 CX 구해놓고 DX 구해놓고, 이 값은 이 AI가 정해져 있으면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계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K 이상이 되도록 만족할 수 있느냐 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그 입력으로 주어지는 모든 점들이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K-CAI만큼의 비용만 사용하면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점들을 K 이상계를 그 AI 번째에 위치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오히려 양쪽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해. 그러네.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이거를 계산해 놓고, 뭐라 그러지? 이것들의 합을 전체를 계산해 놓고, 그, 한쪽으로 옮겨놓게 되는 거를 이제 오더 1만에 빠르게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제가 되게 신경 열심히 썼는데, 이 AI-1이 i에다가 마이너스 1한 게 아니라, AI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한 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입력으로 AI들을 막, 그, 1부터 10의 구성 범위로 막, 난잡하게 늘어있으면은, 얘를 좌표합쳐 써가지고, 그, N개 숫자로 압축을 시킬 거잖아요. 음흠. 그래야지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좌표합축할 때, AI만 넣는 게 아니라, AI 플러스 1이랑 AI 마이너스 1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좌표의 그 숫자가 정확히 최대 3N개의 숫자들이 있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연산해야 됩니다. 음흠. 이게 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지? AI 플러스 1에서 AI로 갈 때 드는 비용 계산할 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도 같이 계산해주고 막 난리 부르스 쳐야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거든. 그래서 애초에 좌표 압축할 때 인접한 한 칸들도 그냥 같이 포함해버려가지고 압축해버린 게 좋다. 좌표 협정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 그러네. 아니야, 좌표 압축 해야 돼. 왜? 왜냐면은 저거 아닌가? 안 해도 되나? 소트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훑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 거리 계산하는 거가 엄청 귀찮으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의 위치가 까짓 거 해보죠. 뭐 1하고 4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으로만 해가지고 이거 4로 전부 다 모은다. 그러면은 이 1에 있는 점들을 전부 3으로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일이 안 돼.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귀찮은 필요하구나. 거지. 요거 그 K-C의 AI에는 뭐 4까지 옮겨가고 뭐 나머지 것들은 3까지만 옮긴다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게 귀찮지 않을까. 그렇겠네. 뭐 사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구만. 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 오늘 나온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음, F는 내가 지금 다시 풀어봐야 되겠고. 음, 이렇게도 풀릴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까 했던 방법이 문제가 있나? 모르겠다. 뭐 잔 코드 실수가 있었겠지. 나도 그럴 그렇게 수도 있고. 들렸고. 그래서 그 뭐지? 이거 뭐 A-1까지 돌려야 되는 건데 뭐 그 인덱스 순서 잘못 그 1 빼는 건지 2 빼는 건지 막 이런 거 꼬여가지고 음,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한 38번인가? 거기까지 또 돌았어 이게.